시사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추석이라서 7시 10분에 시작했거든요. 6909님이 06님이 오프닝 멘트를 못 들었다. 이제부터 7시 10분에 시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닙니다. 추석 오늘 내일만 7시 10분에 시작하고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7시 25분에 시작합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0486님이 시댁 가는 길이 차가 막힌다고요.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오늘 강원도하고 충북, 경북 빼고는 다들 비가 좀 내린다고 합니다. 운전 조심하시고요. 우리 남편 운전하다 고생이 많다고 하십니다. 평택 34번 국도. 안 막혔으면 좋겠네요. 8231님이 고정 애청자입니다. 김경래 씨 솔직하고 논리적인 질문이 너무 좋아요. 야, 이게 제가 제 얘기하면 너무 좀 오글거리긴 한데 추석이니까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오늘은 여야 3당 대변인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지금 어디서 뭐 하시는지, 민심은 듣고 계신지, 아니면 또 추석 때문에 바쁘실 수도 있겠죠. 운전 중이시면 어떡하죠?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좀 어수선하잖아요. 추석 민심이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이 대변인 분들도요. 여야 3당 차례로 연결해 볼게요.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혹시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9730으로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예. 귀경길 정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밝은 목소리로 추석 인사 드리고 싶어서 조금 목소리를 가다듬어 봤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예, 지금은 집입니다. 어제 우리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네. 지도부와 함께 서울역에서 네. 우리 기성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렸고요. 네. 또 관공서 방문해서 여러 가지 경계 근무 하시고 계신 분들 네. 격려도 해드리고 점검도 하고, 오늘은 제가 집에 또 저희도 차례를 준비해서 오늘은 저희 가정 일도 좀 도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기 뭐 당 일정이나 이런 건 없어요? 예, 당의 공식적인 일정들은 없으시고요. 많은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러시겠지만 또 지역에 여러분들 방문하면서 또 민심도 청취하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저희도 또 추석 인사도 드리고 그런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 차례 지내시네요, 그러면? 예, 저희는 사실상 역기성을 해서요. 그렇구나. 예. 바쁜 자녀들 위해서 역기성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조심해서 올라오십시오. 아니 근데 이제 의원이시기도 하고 대변인이시기도 하니까 네. 집에서 차례 준비하실 때도 친지분들이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조국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집에 친척분들은 물론이고, 네. 사실 조국 정국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요. 지난 네. 한 달간 국민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의혹들이나 논란 가운데서 네. 지인들께 전화를 받은 경우도 많았었고요. 네. 저희 지역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도 많이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우리 장관 후보자에서 네. 장관으로 결정된 이후 사실상 많이들 좀 안심하시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래요? 여전히 검찰 수사라든지 남아있는 의혹들에 대한 언론 보도에 염려를 표해오신 분도 계시지만 예. 아마 청문회라는 것이 열리냐 마냐, 또는 정말 이 많은 의혹들이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에 대해서 좀 막연하셨던 분들이 어느 정도라도 가늠하시고, 그리고 특히 많이들 얘기하시는 건 국민들이 한 달간 국민들도 많이 피로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임명권자의 결단 사항이라는 것에 많이 무게를 실어주시고, 대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나 그 책임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져물으시는 경우 많습니다. 네. 조국은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특히 청문 전국에서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도 이루어졌지만 네. 우리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었거든요.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여전히 조국은 정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임명됐으니까 해야 된다, 요기 겸 어떻게 보면은 여전한 어쨌든 불안함도 또 있으신가 보죠. 하지만 그 당부를 저희는 저희의 다짐으로 이어가려고, 책임감으로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검찰 보니까요, 추석 연휴 없이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 검찰 예. 쪽에서 그러기도 네네. 하고 계속 이제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뭐 네네. 이제 조국 장관 집에 있는 PC 하드 드라이브가 교체가 됐다. 뭐 아직 네네. 정확한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 네네. 그런 속보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갖고 이게 조국 후보가 임명된 것까지는 그냥 알겠는데 네. 이러다 조국 후보 뭐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야? 혹시 이 걱정 아마 하시는 분들 꽤 있을걸요? 예. 당초 조국 후보자 논란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분노라든지 허탈감에서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네, 처음에 염려하셨던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되고 네, 다만 국민들의 요구는 뭐 교육의 황금 사다리나 출판선인 다른 부분 등등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통찰의 문제로 좀 네. 옮겨간 측면도 있고요. 네, 그 가운데서 검찰발로 흘러나온 얘기들이 여전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조금은 차분하게 들여다보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웨스트 TNT 대표의 어떤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언론에서는 일부가 생략되는 등 이제 정작 그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난 조국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던 부분이 전체 녹취록에서는 생략되고 주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 그리고 정작 영장이 기각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네, 정말 검찰발 뉴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검하시겠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이제 교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도 많은 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 질문하신 내용처럼 네, 여전히 장관으로 임명되신 분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어떤 측면의 의견이시든 간에 네. 염려의 시선이 여전히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이 0852님이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 또 많이 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조국 말고 더 있는데 조국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논란이 많으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은 간단하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계획이 예. 있으십니까? 제가 아마 그 질문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과장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그랬겠죠. 들은, 예, 아마 추석 때는 질문입니다. 200번 들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는 그 대답을 먼저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옆에서 아니 이렇게 검증하는데 앞으로 누가 장관 하겠다고 하겠느냐. 아하, 예. 그 입맛에 맞는 장관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겠냐 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예. 실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진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뭐 어느 장관 후보직은 검증 과정에서 스스로 더 이상 검증을 하다가 또 검증이 완료되고 나더라도 청문 과정에서 가족들에게 혹시나 모를 정말 몇 촌을 넘은 가족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네. 그런 우려를 전하면서 스스로 거절 의사, 그만두겠다는 포기 의사를 밝혀오신 후보자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석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뭐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근데 네. 그게 결국은 또 아주 본질적으로는 또 이게 결국 여당 책임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예, 뭐 매번 국회 때마다 들은 얘기고 결국은 정부 혼란의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지는 것은 그러니까요. 아닌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문 반조 연대로 야당 일각에서 이제 정치 투쟁을 예고했었지만 네.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그러고 그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네. 뭐 우리 정부 여당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겁니다. 네. 산적한 국회 법안이 정말 여타의 국회 대수에 비교해 보면 초라할 정도의 법안 통과율이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청문 논란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대로 또 요구하신 측면이 있거든요. 그건 국회가 법률을 통해서 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국회 논의를 통해서 결국은 사회적 합의로 이어져 가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고 검찰개혁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민심의 의식은 야당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굉장히 무거울 거라 보고요. 그게 아마 우리 추석 민심을 듣는 공이 느끼는 어떤 다짐들이 있다면 저희도 뭐 많이 노력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3당을 시간을 똑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 당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석 잘 세세요. 네, 여러분들도 추석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고요. 자, 자유한국당 바로 연결해 봅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만희입니다. 지역구가 경북 영천 청도 이쪽이시죠? 그렇습니다. 벌써 내려가셨어요?
예, 내려와 있습니다. 언제 예. 내려가셨어요? 저는 그저께 내려왔습니다. 차 안 막힐 때 피해서 가셨구나. 미리 뭐 내려와서 예. 이제 우리 지도부들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예. 각 지역구 의원들은 전부 다 자기 지역에 내려가서 현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나 또 지역 민심을 듣는 그런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벌써 이틀 되셨으니까 예. 영천 청도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최근 뭐 전국에 대한 민심, 의견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말씀 좀 해주세요. 앞에 이재정 대변인 말씀하시면서 들었는데요. 네네. 이 민심이 이거 전에 들은 민심 너무 달라서 어떡하죠? 그러게요. 이게 참 다 선택적으로 들으시나? 어쨌든 글쎄 말이에요. 이만희 먼저 대변인께서 제가- 들으신 민심도 예. 들어보죠. 예. 예. 뭐 또 추석 연휴 앞두고 있으니까 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뭐좀 많이 힘드시더라도 네. 어쨌든 이 명절에 좀 넉넉하고 좀 이렇게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인사를 드리면서 저들 민심 말씀드리면은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지역에 많으신 분들은 첫째는 나라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아하. 저 자신부터도 사실 나라 걱정하면서 살아온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뭐 자기 앞날이나 내 가족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 예.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예. 지금 결국은 뭐 지금 전국의 어떤 가장 그동안 유의가 되어 왔던 조국 관련 사항인데 네.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끼시는 것들이. 예. 첫째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네.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이렇게 해오신 분이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오실 수 있는가에 대한 허탈감. 또 두 번째는 예. 많은 우리 지역의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아마 임명을 하실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하신 분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렇지만 막상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라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있구나. 아하. 예. 어떻게 범죄에서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한 적을 받으시는 분이 수사의 대상이 되신 분이 이 나라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분노.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비록 나를 반대했던 사람도 국민도 모두가 함께하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구나. 음. 정말로 자기들만의 그런 거 자기들만을 챙기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가지. 또 마지막으로는요. 하나 더 있나요? 예, 하나 더 있죠.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아하. 예. 정권에 대한 기대와 어떤 희망을 좀 접으시는 듯한 그런 또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게 사실 추석 연휴 앞두고 네. 이런 뭐 험한 말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제가 저희 지역에서 느끼는 그런 민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험한 말은 아니고요. 예. 그런 얘기도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 이 조국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조국 후보가 아니라 이제 장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야당을 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옮겨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 맞습니다. 같은 걸 보면은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니들도 뭐 별로 그렇게 잘하는 거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들으실 것 같아요. 당연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자유한국당이 네.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또 질책도 많이 받고 하는 그 이유는 네. 국민들이 느끼시는 그 분노, 예. 또 국민들이 느끼시는 그 허탈감을 제대로 제1야당으로서 받아내지 못한다. 예를 들면 투쟁의 어떤 선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 부족하다 하는 그런 점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 또 한 가지는 그 강한 질책 속에서도 그 질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해라. 너희들 국민들의 뜻을 더 잘 담아내라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저는 같이 있는 걸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4992님이 청취자분인데요. 예. 한국당이 장관 하나 가지고 너무 온 나라를 흔드는 게 이게 좀 심하지 않냐? 뭐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신다면요? 단순한 장관 자리를 하나를 가지고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네.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네. 조국이라는 분은 사실은 이 정부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빚어져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유시민 씨라든지 예. 또 이재정 씨라든지 많은 김부겸 씨까지 예. 많은 그 여당의 인사, 속칭 말하는 진보 보수, 진보 좌파들의 어떤 인사들의 모습들을 보셨어요. 그분들한테 맡겨지는 위선적인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반칙과 특권, 네. 불법적인 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통체적으로 나타나는 음흠. 이번에서 진보 좌파의 어떻게 보면 그 민낯이 국민들한테 낱낱이 드러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냐는 점에서 단순한 조국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정 대변인하고 두 분을 동시에 연결할 걸 그랬어요. 제가 여쭤보려니까 힘드네 이게. 양쪽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편할 텐데. 총보특위에서 제가 느끼는 그런 예. 여러 가지 민심들이 너무나 달라서 예. 어떤 청취자분들께서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예. 추석 끝나고 이제 국회에 복귀하면은 제대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이 조국 때문에 이제 국회도 스톱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여러 가지 늘 뭐 변하는 게 또 정치니까요. 네. 속단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어떻게든 저희들 당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은 국회 일정이나 이런 것들 국회 내에서의 투쟁도 이어가겠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번 조국 씨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은 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져야 된다. 네. 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따지면 좀 먼데 계신데 추석 예. 잘 세고 무사히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었고요. 자, 바로 바른미래당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김 대변인께서는 충청도 쪽으로 가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전 고향이 청주여서요. 예. 지금 전부치러 고향에 내려와 있습니다. 아, 벌써 내려가셨어요? 예, 그럼요. 언제 가셨어요? 한 어제 그저께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 찾아뵙고 또 어르신들 인사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인사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아마 조국 얘기도 할 것이고 김수민 대변인 만나면 바른미래당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조국 사태 이전에는 사실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조국 사태 이후에는 조국 얘기만 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TV 틀기가 너무 무섭다. 도저히 화가 나서 볼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근데 약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론은 아까 이제 양당에서 들었는데 바른미래당 보고는 어떻게 하라고 주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 입장이 뭐 국정조사 이런 건 하는데 자유한국당처럼 막 정권 타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막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맞나요? 글쎄요, 바른미래당은 사실 이제 양극단의 정당과는 좀 별도로 항상 굉장히 합리적인 선상에서의 대안을 내놨던 정당이거든요. 예. 지금 모든 국민들, 제가 만나본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조국의 해임이고 사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바른미래당이 제일 선두에 서서 다른 정당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마 다른 대변인들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실 과반 한 149명 정도 찬성표가 필요해요. 네, 소위 범야권 공조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여기서 사실 정의당이랑 민평당 대한정치연대가 살짝 발을 빼고 있거든요. 네, 그랬죠. 그래서 부디 이제 국민과 함께 좀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추석 기간에 정의당이랑 민평당 대한정치연대가 조금 추석 기간 동안은 장고를 하셔서 이 바람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또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반이 확보가 안 되면 뭐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뭐 특검이나 아니면 등등이 이렇게 뭐 동력을 잇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라도 이 과반이 확보가 안 돼서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다 치더라도 지금 청년들의 분노라던가 아니면 국민들의 허탈감이나 배신감 등을 오롯이 국회에 전달하는 그 정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행동의 의미는 이제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또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대변인께서는 사실
넓게 보면은 청년이라고 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청년 세대들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청주 가셔도. 예. 그렇죠. 어때요?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지금 정권에서 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나왔던 뭐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등에서 지금 정부가 제대로 국정 운영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와는 별도로 어느 포인트에서 이 시대의 미래 세대,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가치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대 형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세대, 소위 뭐 90년생이 온다라던가 아니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미래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정의로우냐, 공정하느냐. 근데 그 부분에서 위법이 정의롭진 않았으나 위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조국 후보를 보면서 도저히 이 나라에서 내가 왜 앞으로 시민이 돼서 세금을 벌고 세금을 벌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바른미래당 얘기도 뭐 요즘은 좀 안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걱정하시는 네. 분들 있을 거예요. 총선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른미래당 지지율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맞죠. 네. 김시민 의원 이게 좀 나중에 이게 힘든 거 아니냐 총선 나오면 네. 이런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실 바른미래당이 이제 네. 소위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창당 이후에 네. 이렇게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맞고 네. 또 여전히 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를 횡보하고 있는 상황도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이 실패냐 성공이냐 이분법적으로 나눠질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네. 안 되는 방법을 하나하나 더 고민하면서 찾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성장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사실 보수나 진보의 굉장히 이데올로기가 강한 거대 정당 사이에서 네. 아주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또 그러니까 대안 없는 비판을 내놓는 정당 말고 대안 정당 자리를 이제 정말 어렵사리 지켜왔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 네.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네. 많지는 않지만은 한 네네. 30초 정도만 청년분들에게 추석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뭐.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네.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가장 큰 우려가 조국발이 됐는데 네. 이제 소위 여당에서는 반문반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청년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네.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위선과 부패로 점철된 권력자들과 평범한 청년들의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에서 바른미래당이 청년 쪽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때 그 시민들 얘기 많이 듣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석 잘 세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세 분 연결하니까 30분이 후딱 가네요. 자, 김경래 최강기사 2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고요. 3부에서는 이미도 외화 번역가 이 외국 영화 보면은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미도라는 이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쪽계에서는 대부시죠. 저희들 특별히 추석이라 섭외를 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